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도 사과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과 첫 부분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사과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과의 두 번째 시간은 말하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과 환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교환과 환불을 하기 전에 물건을 사겠죠. 그리고 사다의 반대는 팔다가 됩니다. 이 사다라는 말을요, 좀 다른 말로 구매하다 또는 구입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팔다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팔다에서 싸게 팔다, 저렴하게 팔다 이런 것들을요 할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할인 판매를 하는 그런 기간, 행사를요 세일이라고 해서 한국어로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세일이라고 이야기했죠. 세일 기간에는 바꾸거나 아니면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거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교환 또는 환불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불가라고 이야기했죠. 교환은 바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환불은 돈을 다시 받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교환 환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경우도 있고요. 또는 변심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변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생각이 변하다, 바뀌다로 얘기해 볼까요? 변하다. 그래서 변심, just 변심. 그래서 이것을 단순 변심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얘기했죠. 단순 변심을 했을 경우에 배송료가 있어요. 하지만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는 무료 배송입니다. 배송료가 없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는 문법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문법은 뭐뭐을만 하다였습니다. 뭐뭐을만 하다는 역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치가 있다, 어떤 것을 하면 좋다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견딜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참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는 두 가지만 나와 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세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가지고 라는 문법이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아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지금부터는 말하기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부분에서는요, 직원과 라흐만의 대화가 나옵니다. 아마 라흐만 씨가 셔츠를 산 것 같아요. 셔츠를 샀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어휘부터 좀 살펴보고 갈게요. 이 제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상품이라는 말 또는 물건이라는 말에 더 익숙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세 가지 어휘를 다 자주 쓰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색상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색깔이라는 말로 더 많이 쓸 거예요. 컬러 이런 뜻이죠. 결제하다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한국의 식당에 가면 또는 한국에서 쇼핑을 하면 카드로 결제하실 거예요.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요, 이 결제라는 것은 돈을 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돈을 내는 것을 결제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주일 이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일주일 안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보다 더 빨리
더 짧은 시간에 이런 뜻이고요. 제거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것을 없어지게 만들다. 없어지게 만들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글자로 없애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땡땡하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거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제거해요? 안내문 또는 영수증 이런 것들이 있죠. 또는 가격표 이런 것들을 가격표 여기서 가격표가 나왔죠. 가격표를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제품, 어떤 상품, 어떤 물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이런 것들을요 태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태그를 제거하다, 태그를 어떻게 하다? 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태그 떼지 마세요. 가격표 제거하지 마세요. 같은 의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직원과 라흐만 씨의 대화가 있는데요. 라흐만 씨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셔츠를 샀습니다. 셔츠를 샀는데 이 제품에, 이 상품에, 이 물건에, 이 셔츠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꾸러 왔습니다. 교환하러 왔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단추가 떨어졌대요. 이렇게 생긴 단추 있죠? 이렇게 생긴 단추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교환하려고 하는데요. 이 직원이 다른 제품, 다른 물건, 문제가 없는 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상품과 같은 디자인, 같은 색깔, 같은 색상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들어봅시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제 산 건데 단추가 떨어져가지고 교환하고 싶은데요. 아, 그러세요? 잠시 제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새 제품인데 색상이나 디자인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거 좋습니다. 그럼 이걸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결제하신 카드하고 영수증은 가지고 오셨죠? 네, 여기요. 이 제품도 교환이나 환불 원하시면 일주일 이내에 가격표 제거하지 마시고 가져오세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제 산 건데 사다라는 거죠. 사다. 그래서 어제 구입한 건데 어제 구매한 건데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죠. 단추가 떨어져 가지고 뭐요? 단추가 떨어져서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환하는 이유, 바꾸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교환하고 싶은데요. 아, 그러세요? 잠시 제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품, 물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 제품을 가져왔죠. 이거 새 제품인데 색상이나 디자인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거 좋습니다. 그럼 이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결제하신 카드,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다, 돈을 지불하다, 돈을 지불한 카드를 가지고 왔습니까? 영수증은 가지고 오셨지요? 네, 여기요. 이 제품도 교환이나 환불 원하시면, 그러니까 바꾸고 싶거나 아니면 돈을 다시 받고 싶거나 하면 일주일 이내, 일주일보다 더 짧은 시간, 더 빨리 가격표 제거하지 마시고 태그를 떼지 마시고 가져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요. 노란색 부분과 초록색 부분 바꿔서 표현을 더 연습해 봅시다. 단추가 떨어지다를요. 얼룩이 있다. 이렇게 바꿔볼게요. 단추가 떨어져 가지고 이거를요. 얼룩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단추가 얼룩이 있어 가지고 교환하고 싶은데요. 자, 초록색 부분을 봅시다. 색상이나 디자인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 부분은요.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아래쪽을 봅시다. 2번. 상황에 맞게 손님과 가게 직원이 되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티셔츠나 바지, 가방을 바꾸는 거. 그리고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지가 끼어서 사이즈가 작아서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 번만 더 어휘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꽉 끼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꽉 끼다는 왜 그래요? 사이즈가 작다. 이렇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꽉 끼다가 되겠죠. 사이즈가 너무 크다라고 하면 뭐예요? 헐렁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옷이 너무 커서 헐렁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라는 말은요. 이렇게 쓰나요? 사이즈. 근데 이것은 영어에서 온 말이잖아요. 한국어는 뭘까요? 크기? 크기라기보다는 치수라는 말을 더 잘 씁니다. 그래서 치수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요. 아, 이게 진짜 한국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듣기 부분입니다. 듣기 부분에서는요. 이링 씨와 라민 씨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이링 씨가 먼저 라민 씨에게 물어봐요. 라민 씨는 어디에서 주로 쇼핑을 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 라민 씨가요. 저는 인터넷으로 쇼핑해요. 인터넷 쇼핑을 주로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링 씨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인터넷 쇼핑이요? 인터넷 쇼핑을 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잘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걱정이 돼요. 교환을 못하면 어떡하지? 환불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랬더니 라민 씨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교환이나 환불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가 있는데요. 이 고객센터를 통해서 교환이나 환불을 잘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링 씨도 한번 인터넷 쇼핑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라민 씨가 이링 씨에게 사이트를 소개해준대요. 사이트. 어떤 사이트예요? 쇼핑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을요.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휘들을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교환이나 환불을 한다면 그리고 이 환불은 반품도 같이 하겠죠. 물건을 다시 돌려주는 것, 반품,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 환불인데요. 환불을 받을 때, 반품을 할 때 배송료를 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배송료를 여기서는 택배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그냥 듣기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54페이지를 펴시고요. 만약에 저는 읽으면서 듣고 싶어요. 그러면 228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28페이지를 읽어드릴게요. 라민 씨는 쇼핑을 어디에서 자주 해요? 저는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물건을 받고 교환이나 환불을 하고 싶으면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신청하면 돼요. 비용은 무료예요? 모두 무료는 아니에요. 회사의 실수일 경우는 무료이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환이나 환불을 할 경우에는 택배비를 내야 해요. 그렇군요.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사면 교환이나 환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됐거든요. 이번에 제가 추천하는 사이트에서 한번 쇼핑해 보세요. 아주 만족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었고요. 이런 내용이 또 나왔네요. 왜냐면 교환이나 환불을 할 때 배송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은 무료 배송료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뭐 유료 배송이 되겠죠. 유료 배송인데 어떤 경우에는 무료 배송이에요. 만약에 물건에 문제가 있다. 물건에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 무료 배송,
배송료가 없습니다. 택배비가 없습니다. 유료 배송은 뭐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단순 변심 이렇게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요. just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 단순 변심이라고 하는데 단순 변심은 택배비를 받습니다. 배송료를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봤던 몇 페이지야? 54페이지를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볼게요. 라민 씨와 이링 씨가 이야기합니다. 1번 라민 씨는 어디에서 쇼핑을 자주 합니까? 간단하네요. 인터넷에서 쇼핑을 자주 합니다. 라고 했고요. 이링 씨는 무엇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까? 역시 교환이나 환불을 걱정하고 있죠. 교환 환불 뭐요? 교환 환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못 받을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3번을 봅시다. OX 문제를 풀어볼게요.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라민 씨는 시간이 있을 때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한다. 아니요, 인터넷에서 쇼핑을 합니다. 인터넷 쇼핑은 교환은 쉽지만 환불하기가 어려웠다. 아니요, 교환도 쉽고 환불도 쉽습니다. 인터넷 쇼핑에서는 교환과 환불이 모두 공짜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단순 변심, 그냥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유료예요. 하지만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무료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는 XXX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듣기 부분 라민 씨와 이링 씨의 대화를 통해서 인터넷 쇼핑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읽기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읽기 부분인데요. 읽기 55쪽에 보면요. 조금 어려운 어휘? 조금 처음 보는 어휘인데 이런 느낌의 어휘가 몇 개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선생님과 같이 어휘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가 나왔네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훼손하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에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다. 이것이 연결되면 되겠죠. 훼손하다는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때가 타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찢어지거나 물건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훼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훼손하면 안 돼요.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어휘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개봉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개봉하다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막 언박싱이라고 표현을 했죠. 언박싱. 그래서 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열다, 꺼내다, 뜯다. 뭐 뜯다 한번 해볼까요? 뜯다. 포장을 뜯다.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coming soon. 뭐 이렇게 얘기했나요? coming soon. 해서 곧 개봉. 뭐예요? 영화에서 쓰는 말이죠. 그래서 곧 개봉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영화를 만들어서 처음 보여줍니다.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영화를 처음 보여주다. 이렇게 처음 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가능하다. 이건 다 아시죠? 가능하다는 굳이 설명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반대가 뭐예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인데 이걸 짧게 줄여서 불가. 뭐가 불가예요? 교환 불가, 환불 불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할 수 없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2번을 보도록 합시다. 교환이나 환불이 언제 가능, 불가능한지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구입 후 한 달 이내에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만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내라는 말은 안에 이런 뜻이죠. 일주일보다 더 빨리, 일주일 안에, 일주일 이내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신선식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냉동식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가 있죠. 냉장고에 보면은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이 있고 영하가 있죠. 영하는 뭐 frozen 얼어요. 얼다. 얼다라는 제품, 식품을 냉동식품이라고 하고 얼지는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프레쉬합니다. 신선합니다. 이럴 때 신선식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신선식품과 냉동식품의 경우 7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다음에 판매 가능한 상품일 경우 구입 가격으로 환불 교환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박스를 파손했다. 그러니까 종이 상자를 훼손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부서졌다, 찢어졌다 이런 경우는 안 되고요. 의류 수선 시 불가 증정품이 있을 경우 반납 후 가능이라고 했는데 자 의류라는 것은요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류 옷 종류, 옷 모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치다를 볼까요? 고치다는 세 가지로 다른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고치다. 뭐를 고쳐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자전거, 자동차 이런 전자제품이나 기계가 고장났을 때는 수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컴퓨터를 수리하다, 자전거를 수리하다, 냉장고, 에어컨 뭐 이런 것들을 수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의류, 옷, 모자 그리고 뭐 신발 이런 것들을요. 고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수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고치는 게 있습니까? 이거 말고도 어떤 문서, 서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종이에다 쓴 거, 타이핑한 거 이런 것들을 고쳐요. 이런 것들은 수정하다, modify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리하다, 수선하다, 수정하다 세 가지로 나눠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 다음에 증정품도 좀 보고 갈까요? 증정품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샀습니다. A라는 물건을 줬더니 여기 이렇게 작은 선물이 나왔어요. 작은 선물이 플러스 이렇게 선물이에요. 추가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증정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물건을 사면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주는 뭐 선물 같은 그런 상품을 증정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증정품은요 나중에 환불이나 교환을 할 때 그것도 반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환 환불은 구매점에서만 가능합니다. 결제카드 지참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일단 지참이라는 말을 볼까요? 지참이라는 말은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가면 토픽 시험을 보러 가거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험을 보러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외국인 등록증, 여권 이런 신분증을 지참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는 내가 이 물건을 살 때, 구매할 때, 구입할 때 돈을 냈던 카드 그것을 결제카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결제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됩니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구매점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구매점 이 구매라는 것은 사다 그런데 점이라는 것은 가게 이런 거죠. 이 물건을 산 가게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표의 물건을 샀는데 처음에는 여의도에서 샀어요. 여의도에 있는 가게에서 샀는데 나중에 종로에 있는 같은 회사의 가게에 가서 바꿔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의도에서 샀으면 여의도에서 다시 바꿔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구매점에서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정상 제품 박스 미개봉의 경우 1개월 이내 교환 환불이 가능하고요. 박스 개봉 시 교환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봉, 열다, 뜯다 이런 거죠. 불량 제품은 10일 이내 매장을 방문할 경우 환불이 가능하고요. 한 달 이내 매장을 방문할 경우 교환 또는 애프터 서비스 AS가 가능합니다. 단 영수증 지참은 가지고 오세요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정상 제품이라는 것은 뭐고 불량 제품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상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불량 제품은 뭐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는 제품을 불량 제품, 안 좋은 제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음에 CD 같은 경우는요. 정상 제품 상품의 포장을 개봉, 훼손한 경우 교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불량 제품 10일 이내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56페이지 환불 문의에 대한 글을 읽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6쪽에는요) 지문이 있습니다. 이 지문을 먼저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휘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팔다라는 것을 판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을 판매자라고 하죠. 사람이요. 그러면 물건을 사다라는 것은 구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사는 사람을 구매자라고 하겠죠.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은요 이렇게 판매자, 판매업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물건을 사는 사람은요 소비하는 사람, 컨슈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비자, 소비하는 사람, 이것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구매자라고 하지 않고 소비자라고 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요 Q&A, 그러니까 인터넷 게시판에 들어있는 글입니다. 질문: 교환 또는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일 전 백화점 세일 기간에 청바지를 구입했습니다. 매장에서 입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집에 와서 다시 입어보니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영수증을 가지고 매장에 가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수증의 세일 상품은 환불 불가, 교환은 3일 이내라는 안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불을 할 수 없으면 교환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교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을 봅시다. 교환 또는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가 앞에 붙어 있죠.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드립니다. 물건을 사신 후 보통 영수증을 가지고 한 달 이내로 오시면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장에서 판매자로부터 교환 혹은 환불에 대해 특별한 내용을 안내받았다면 그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세일 상품은 환불 불가라고 안내되었다면 문의 주신 내용에 따라 소비자분께서는 환불 및 교환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3일 전 백화점 세일 기간에 청바지를 구입했습니다. 매장에서 입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 매장이라는 말은 가게를 얘기하는 거죠. 가게에서 입었어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다시 입어봤어요. 그때는 꽉 끼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이 사이즈를 치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음날 영수증을 가지고 가다 뭐예요? 지참이라고 얘기하죠.
영수증을 지참하고 매장에 가서 환불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뭐뭐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요, 요청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환불 안 돼요, 이렇게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수증의 세일 상품은 환불 불가, 환불 안 됩니다. 교환은 3일 이내, 교환은 3일 안에 해야 됩니다. 이런 안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불을 할 수 없으면 교환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교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했는데 대답은요,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뭐요? 문의하다, 물어보다. 그래요? 문의하신 내용, 물어본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대답합니다. 이런 거죠. 물건을 사신 후에, 그러니까 물건을 구매하다, 구입하다, 사다, 사신 후 보통 영수증을 가지고 한 달 이내로 오시면, 한 달 안에 오시면 교환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장에서, 가게에서 판매자로부터 파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판매자라고 얘기하죠. 교환 혹은 환불에 대해 특별한 내용을 안내받았다면, 설명을 들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그 내용대로 해야 됩니다.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세일 상품은 환불 불가로 안내되었다면 문의 주신 내용에 따라 소비자분께서는 환불 및 교환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교환은 3일 안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불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교환도 환불도 안 됩니다. 그 내용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계속 나왔죠. 저는 물건을 바꾸고 싶어요.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교환 또는 환불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계속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2번. 이 사람은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왜 안 됩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수증에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영수증에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자, 다음 중 교환 환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하나씩 따져봅시다. 라흐만 씨. 라흐만 씨는요, 물건을 구입한 다음 7일이 지나기 전에 환불을 신청했다. 오, 괜찮지 않아요? 일주일 안에 일주일 안에 가져가면 환불을 받을 수 있죠. 맞고요. 제이슨 씨,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영수증이 필요 없어서 찢어버렸다. 영수증이 없네요. 그래서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을 받을 수 없죠. 책을 사고 포장을 뜯어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교환을 하러 갔다. 포장을 뜯었어요. 개봉했습니다. 뜯다 라고 표현됐죠. 안젤라 씨, 커피 기계를 사고 한 번 사용했지만 불편해서 다른 회사 기계로 교환을 하고 싶다. 이거는 개봉을 했고요. 사용도 했습니다. 당연히 교환 환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라흐만 씨가 환불을 받을 수 있네요. 그래서 라흐만 씨가 정답입니다. 저 익힘 책은 40쪽인데요. 이 40쪽에 보시면은 1번 전자제품 교환 및 환불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마음에 안 들다 이것을 변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변심. 드디어 변심이라는 단어가 이 책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1번 박스를 개봉하거나 제품이 훼손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2번 고객의 변심,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변심에 의한 환불은 제품 구매 후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5. 변심도 환불, 교환이 가능하네요. 네, 7일 이내면
7일보다 더 빨리 가지고 가면 가능하네요. 문제가 있는 제품을 구매했을 때 7일 이내에 서비스 센터에서 환불 및 교환 또는 애프터 서비스 AS가 가능합니다. 단 영수증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영수증 지참이라고 나와 있죠. 교환 및 환불은 구매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구매한 가게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간단하게 구매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꼭 알아두세요. 자,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전자제품은 박스를 개봉하면 환불이 안 된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박스를 개봉하면 환불할 수 없어요. 제품에 문제가 없으면 구매 7일 후에는 환불할 수 없다. 네, 일주일 이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영수증이 있으면 집에서 가까운 매장에서 교환할 수 있다? 아니요. 가까운 곳이 아니라 구매점에서 교환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물건을 구매한 사람의 후기입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이 사람은요. 별점을 5점이나 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만족한다 라는 내용을 썼네요. 이제까지는 뭔가 불만이 있어서 뭔가 바꾸고 싶어요. 아니면 돈으로 돌려주세요. 교환,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이 주로 나왔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만족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딸의 생일 선물로 무선 이어폰을 주문하였는데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처음 인터넷 쇼핑으로 전자제품을 구매해 보았는데 주문한 지 하루 만에 배송이 왔어요. 택배 기사님도 친절하셔서 기분 좋게 상품을 받았어요. 상자를 개봉해서 확인하니 상품의 색상과 디자인도 사진에서 본 것과 같았어요. 인터넷으로 쇼핑할 만하네요. 앞으로도 자주 이용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이 사람은 처음 인터넷 쇼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문했는데 다음날 배송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문한 지 하루 만에 배송이 됐어요 라고 얘기했죠. 배송도 아주 빠르네요.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무슨 상품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뭐라고 했어요? 무선 이어폰을 딸에게 사준 거죠. 딸이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이 사람은 인터넷 쇼핑을 자주 이용한다? 아니요. 처음 이용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받은 물건이 훼손되었다? 아니요. 이 사람은 별점을 5점이나 줬습니다. 아주 만족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배송도 빨랐고요. 심지어는 택배기사 아저씨도 친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문제가 없었죠. 이 사람은 상품을 주문한 다음날 상품을 받았다? 네, 맞습니다.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왔다. 그러니까 다음날 배송을 받은 게 맞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읽기 부분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엔요, 쓰기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기 부분입니다. 쓰기 부분은요, 익힘책 41쪽에 있습니다. 우리 워크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쇼핑 경험에 대한 글입니다. 메모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메모한 그 부분을 가지고 글을 써보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같이 살펴봅시다. 메모부터 보면요, 구입 물품이라고 나와요. 물품 뭐예요? 물품이라는 것은 물건을 얘기하는 거죠. 물품, 물건,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네요. 상품, 제품,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구입 시기, 시기라는 건 뭐예요? 때를 얘기하는 거죠. 시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성용 청바지를 샀고요. 일주일 전에 샀습니다. 물품의 문제점, 바지가 작다라고 있습니다.
작다. 뭐가 작아요? 사이즈. 한국어로는 치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치수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꽉 끼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참고로요. 반대 경우를 볼까요? 사이즈가 크다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헐렁하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러죠. 꼭 알아주시고요. 또 문제가 있어요? 네. 바지 밑부분에 바느질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바느라고 시를 이야기하면서 바느질을 얘기했죠. 그래서 바느질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지 밑부분에 바느질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걸을 때 불편하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자, 해결 방법은 뭡니까? 영수증을 가지고 옷을 산 매장에 다시 방문했다. 영수증을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갔다라고 했는데 참이라는 표현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장에 갔어요. 매장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라고 했고요. 큰 사이즈는 입을만 해서 환불하지 않고 교환했다. 큰 사이즈를 입었더니 괜찮네요. 입을 수 있네요. 그래서 환불,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요. 큰 사이즈로 바꿨습니다. 큰 치수로 더 큰 걸로 바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요. 글을 쓴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남성용 청바지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입어보지 않고 그냥 구입했는데 집에 와서 입어보니 사이즈가 안 맞았습니다. 평소에 입는 사이즈보다 바지가 작아가지고 꽉 끼었습니다. 게다가 바지 밑부분에 바느질이 잘못되어서 걸을 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영수증을 가지고 옷을 산 매장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매장에서 다른 바지를 입어보니까 큰 사이즈는 입을만 해서 환불하지 않고 교환했습니다. 옷을 교환할 때 직원이 구입한 지 14일 이내에 가격표를 훼손하지 않고 영수증과 함께 옷을 가지고 오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고민이나 걱정 없이 교환이나 환불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글을 썼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쇼핑 경험, 여러분도 여러분이 쇼핑을 했고 그리고 문제가 있거나 사이즈가 안 맞아서 교환이나 환불을 한 경험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글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볼 때 토픽 시험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험, 단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를 볼 때도 이런 주제로 글이 나오거나 또는 글을 써야 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꼭 이런 주제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특별한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써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글, 여기 있는 글을 똑같이 한번 써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4과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5과를 준비해서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